안녕하세요. 책기준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무한 능력을 꺼내는 힘,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지은이는 토니 로빈스, 옮긴이는 도이진, 발행은 아레치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토니 로빈스의 40여 년 강연과 책에서 말해온 모든 생각을 압축하여 거인의 생각법의 실천법을 담은 책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2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0.001% 세계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미국 대통령 4명의 멘탈 관리 및 자문가,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 강연 세미나 참가비 5천만 원, 상담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강력한 조언자이자 상담가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 싶어 매번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감정 상태를 바꾸고 초점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긴 여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잠자고 있는 거인의 힘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실천해야 할 강령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읽고 나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일 찾기.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나는 기소 날아드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같은 목표는 전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의 불을 붙일 만큼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선택해 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라. 마감 시한을 정하고 왜 그때까지는 꼭 맞춰야 하는지 적어두자. 목표는 스스로를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의 긍정적 영향력을 믿어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의도치 않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꿀벌이 꽃을 어떻게 번식시킬지 고민할까? 전혀 아니다. 그저 꿀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다른 꽃으로 날아들어 경이로운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들로 넘쳐나는 산비탈은 그 결과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뜻밖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한 달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로 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것이 기대조차 하지 않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아는가? 가슴 뛰는 미래를 디자인하자. 이거였어. 이게 다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 달 착륙을 위한 훈련과 준비에 거의 평생 동안 매달려온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 순간에 말로 표현 못할 희열과 성취감을 느꼈지만 지구로 돌아온 후 몇몇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졌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 착륙보다 더 큰 목표는 우주 탐사에 성공하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마음과 마음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감정적,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런 느낌을 바탕으로 자라난다.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다면 반드시 가슴 뛰는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능과 싸우지 말라. 의지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설사 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스스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 한계에 부딪힌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며 식욕을 억제해 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을 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음식을 먹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과 싸우지 말고 연상체계를 단순하게 바꿔라. 즉, 과식해서 후회했던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고통을 이 같은 패턴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음식으로 인해 연상되는 연상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된다면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 만들어내는 차이. 나는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념의 문제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머리에 구멍을 내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머리에 구멍을 낼 것이다. 신념의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돕는 것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은 비참해질 수도 즐거워질 수도 있다. 신념은 모차르트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포기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신념에서 비롯되었을까? 동료들과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가? 가족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각각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했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데 주저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리더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성공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흥미를 가진 일이 있는가? 바로 지금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할 최고의 순간이다. 모닝파워 질문. 스스로를 위해 매일매일 성공을 다짐하는 의식을 갖자. 매일 아침 활력을 선사하는 질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각각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해 보자. 답을 찾기 어려우면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꿔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 다시 지금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자. 모닝파워 질문.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지금 흥분되고 설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변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웃음을 주는 단어 찾기.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 내 활력을 빼앗아가는 단어 대신 더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 변형어휘를 사용해보자. 다음과 같이 실행해보자. 기분이 나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자.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자. 그리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거나 최소한 감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자. 좀 황당하고 어이없거나 부적합한 단어라도 상관없다. 즉각 즐거워질 수 있는 단어면 충분하다. 화난다는 단어를 약올라 삐졌어로 바꾸면 감정의 강도가 훨씬 줄어든다. 잔뜩 화난 얼굴로 나 삐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비유는 더 깊은 이해를 이끈다. 배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배움의 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의 설교에는 항상 비유가 등장한다. 그가 어부에게 다가가서 한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였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모집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낚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관지어 어부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비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당신을 오해의 어둠에서 명료한 빛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 무언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죠?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청해보자. 우선 원인부터 찾아보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 강둑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리고 강에서 허우적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남자를 구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네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강에서 한 명 한 명 건져내며 하루를 다 보냈다. 만약 그가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상류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처음부터 누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의 행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두 사람을 묶어준 그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좌절감을 토로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저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고 도와달라는 신호다. 주식시장이 30포인트 급락했다고 한들 그날 하루만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행동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지 이해해보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세우기. 행복에 관한 기본 원칙, 즉 자신만의 믿음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런 건 어떨까? 행복에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삶은 선물이고 나는 그 삶을 마음껏 즐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링컨의 일생,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행복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기조일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결심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겠다는 약속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성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원칙을 가진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런 5 자녀들, 억대 연봉, 그리고 마라톤으로 다듬어진 몸매까지 소유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일까? 그가 불합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날이죠. 어떤가?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최소한의 원칙으로 살자. 기본 원칙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예전에 5 쌍둥이를 키우는 20가정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진행자는 부모들에게 정신없지 않았나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고 각각 행동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해 놓으면 누군가는 어길 수밖에 없고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따지고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원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내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삶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는 신념의 핵심이다.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자. 자신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그 패턴을 깨버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 화가 많이 나서 흥분했을 때 서로 멈출 수 있는 패턴 깨기 방식을 정해두기. 아주 엉뚱하거나 유머스러운 말을 사용해
패턴을 깨버리자. 매우 사적이고 긴밀한 농담을 던질 수도 있다. 의견이 부딪히면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기.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보자. 정기적으로 저녁 데이트를 정해두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해보자. 매일 사랑을 담은 키스를 해주기. 인생의 결정적 순간. 테레사 수녀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녀로 일한 적은 있었지만 빈민층이 사는 지역에 가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던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 어떤 병원도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안긴 채 여인이 숨지는 것을 본 그날 테레사 수녀의 삶은 바뀌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그 순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존엄함과 사랑 없이 죽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사회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는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는 수녀가 자기뿐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저버렸는가? 에드 로버츠가 자기 혼자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중압감 아래 무너졌던가?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좋고 노숙자 배식 봉사도 좋다. 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양원에 풍선다발을 들고 찾아가 즐겁게 해드리는 일 등을 해보자.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신화적 베스트셀러로서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자기계발서의 끝판왕, 자기경영시대의 최고 지침서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세계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미국 대통령의 멘탈 관리 및 자문가,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로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이 단순히 삶에서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거나 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등 모든 삶에서 변화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을 수 없도록 가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거인을 깨워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꿈.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원하던 마땅히 누릴 만한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좌절에 부딪혀서 꿈이 무너지면 더 이상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마저 상실해버렸다. 많은 사람이 승자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내 안의 자아는 그 꿈을 다시 회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꿈꿨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업무 회의를 마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음 세미나 장소인 오렌지 카운티로 가는 중이었다. 글렌데일 상공을 지나다가 큰 건물 위를 잠시 맴돌았다. 헬기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그곳이 불과 12년 전에 내가 수의로 일했던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나는 내가 타고 다니던 1960년식 고물 폭스바겐이 출근길 30분을 무사히 버티기만을 걱정하는 형편이었다. 내 관심은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뿐이었다. 두렵고 외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그날 헬기로 하늘을 맴돌면서 든 생각은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때에도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모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헬기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돌고래들이 파도 속에서 서퍼들과 놀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 찰나는 아내 백효와 내가 인생의 특별한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장면이다. 마침내 어바인에 이르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미나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1마일 넘게 자동차로 꽉 막혀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심란해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내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이 늦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나는 강당 안의 분위기에 감격해서 목이 메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웃으며 환호하는 5,000명의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언뜻 내가 지금 그동안 꿈꿔온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사람은 변화를 이루는 힘을 갖기를 절실하게 바랐다. 그런데 그 힘을 갖게 해주는 확실한 정보, 전략, 철학,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그것을 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1평 남짓한 독신자 아파트에 홀로 앉아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긴 아무도 없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 의자마저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아무리 울고 외쳐도 소용없어. 나는 방황에 빠졌지.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네. 나는 내 인생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사건들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뀐 순간도 생각났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존재야. 이젠 그걸 알게 되었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의 모든 면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삶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으로 인해 이렇게 놀라운 순간에 도달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밤 세미나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강당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배웅하기 위해 헬기장까지 따라왔다. 그날 밤 내가 경험한 것을 그저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런 멋진 선물을 주신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달빛 속으로 날아오를 때 몸을 꼬집어 보았다.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불과 8년 전에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일상조차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 정녕 나였단 말인가. 살아남는 것조차 불확실했던 그 가난뱅이 뚱보가 나였단 말인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힘의 집중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모든 자원을 삶의 한 영역에 집중시킬 때 그 즉시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잘 알지 못한다. 한 곳에 힘을 집중하면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개선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차별적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힘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저 조금 해보다 많은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에 손을 대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살아왔다. 무엇이 우리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가? 배경도 형편없고 시작도 초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공에 유리한 자원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왜 비만이 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이르는가?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열정적이고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반면에 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재미있는 거 없나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려면, 그러니까 내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그 지식을 확장하고 배우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뭔가 독특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믿음을 키워왔다. 나는 우리 모두의 안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재능,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천재성은 당신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예술이나 음악에 대한 재능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직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혁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성일 수도 있다. 나는 우리의 창조주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삶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셨다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몇 년 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삶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 오늘날 나는 책, 테이프, TV쇼를 통해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과 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왔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원은 우리 자신 안에 있으며 단지 그 힘은 우리가 깨워서 탄생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와 전략이 가득하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안다. 당신과 나는 영적 동지다. 삶을 확장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이 이 책을 손에 들게 했다.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도록 이끈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교사든 사업가든 아니면 평범한 어머니나 아버지든 당신의 운명은 자신만의 위대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당신은 이 책을 사서 이미 읽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 책을 산 사람들 중 한 장을 넘긴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이 책은 당신 인생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책이다. 당신은 분명 그저 조금 해보다 많은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책의 각 장에 있는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매일 배운 것을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것이 이 책이 당신에게 약속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면, 변화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무너져서 실망만 느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계속 실행을 미루는 이유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그저 단기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들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본적인 변화의 원칙을 나누고 싶다. 이 원칙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어느 한 개인이 성공을 위해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든, 기업이 혁신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든, 한 국가가 전 세계에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이든, 이 변화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단계, 기준을 높여라.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도대체 8년 전에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바꾼 것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때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모두 종이에 적었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높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그 이하의 기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대한 결과를 이룩했는지 생각해보라. 역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러햄 링컨,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강력하고 멋진 걸음을 내디딘 수많은 위대한 사람의 영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끌어냈던 그 힘을 당신도 끌어낼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장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조직, 회사 혹은 국가나 심지어 세계를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단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기준을 높였으면서도 높인 기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최고의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확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어떠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명령과 같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다. 결국 삶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높인 기준을 능히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길러야 한다. 이런 신념 체계를 통제하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기준만 높인다면 그 기준을 뒷받침할 확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간디가 비폭력 저항의 힘을 온몸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룬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가 내면의 자원에 접근하고
확신에 차지 않은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을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믿음, 즉 확신감이야말로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성공을 뒷받침한 힘이다. 3단계, 전략을 바꿔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 필요하다. 나의 핵심 신념 중 하나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당신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확실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 방법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제부터 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이미 이룬 사람들, 즉 당신의 롤모델을 찾아서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핵심 신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은 그들의 방법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변형시켜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잘 알다시피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당신이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기꺼이 당신의 개인 코치가 되어줄 것이다. 코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선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코치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치가 알려주는 전략을 활용하면 당신도 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코치는 때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실행하게 도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당신의 코치 역할을 기꺼이 맡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코칭할 것인가? 우선 당신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의 타고난 능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함께 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5가지 삶의 영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그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감정 정복하기. 감정 정복 수업만 마스터하면 4가지를 정복하기 위한 방법의 대부분을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보자. 왜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단지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체중에서 해방되면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한껏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천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잊은 채 기껏 발휘할 수 있는 지능을 사용해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감정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지경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은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며 그저 단기적인 즉흥 처방에 의존한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코카인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방 예산이
우리가 술 소비에 쓰는 돈과 맞먹는다는 사실이나 매년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처방받는데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겪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떤 감정이 우리를 격려하고 어떤 감정이 우리를 낙담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감정을 가장 잘 활용해서 그 감정이 방해가 되지 않고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2.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당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날 밤의 피로가 그대로 쌓여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늘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에 짜증을 내며 잠에서 깨어나는가? 당신의 현재 생활 방식이 다음과 같은 통계치에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통계 수치에 따르면 미국인 2명 중 1명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17세기 내과의사 토마스 모펫은 일찍이 우리는 치아로 무덤을 파내고 있다라고 비유했다. 고지방에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우리 몸에 쑤셔넣고 담배, 술, 약물로 내장기관을 중독시키고 TV 앞에 죽치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수업은 당신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면 보기에도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활기찬 삶을 살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관계 맺는 법 정복하기. 앞서 언급한 감정 정복과 육체적 건강 정복 외에는 이번 단락에서 언급하는 관계 맺기, 즉 이성관계,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일을 자기 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3번째 정복 수업에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밝힐 것이다. 먼저 당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면서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방법,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었음을 깨닫는 기여도 등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받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내 경우에는 가장 큰 자원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면 당신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4. 재정 문제 정복하기. 대부분의 미국인은 65세가 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거나 죽는다. 그것은 은퇴라는 황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게 된 행운 덕분에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정적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며 돈만 더 있으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화적 망상이다. 단언하건대 돈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더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당신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돈을 행복의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 부를 얻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관, 신념, 감정을 일관성 있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목표를 재정의하고 최고 수준의 부유한 삶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꿈을 꾸며 마음을 평온으로 채우고 삶이 당신에게 베푸는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5. 시간 정복하기. 걸작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시간 관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시간을 들여 시간을 자유자재로 주무르고 다루면서 시간을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5번째 정복 수업은 서둘러 급하게 내린 평가가 어떻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수업에서 당신은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순간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아이디어, 결과물, 심지어 당신의 잠재력까지도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내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지도와 전략을 설계해서 대대적인 행동을 개시하려는 의지, 지체되는 시간을 감수하는 인내심, 필요할 때마다 접근 방식을 자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통해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시간 정복을 마스터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삶이 완벽했다거나 순탄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인내하며 성공을 거듭해왔다.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 5가지 분야에 대한 나의 숙련도는 지금도 계속 확장 진행형이다. 물론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생활 방식이 당신에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내 꿈과 목표 또한 당신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무형의 것을 유형의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내가 배운 교훈은 누구를 불문하고 성공에 이르는 근본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의 삶의 질과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교과서이자 당신의 행동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반복은 기술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 교훈에 따라 우리는 이 책에서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되새겨 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 책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답을 찾도록 당신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거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책의 전략이나 도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의 모든 전략과 도구는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더 폭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위대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그들이 지켜온 원칙들을 총망라했다.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노먼 커즌스부터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까지, UCLA 농구부 감독으로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존 우든부터 금융계의 마법사로 일컬어지는 존 템플턴까지, 그 외의 업계 최고 인물부터 심지어 택시 운전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내 경험으로 얻은 교훈들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수천 권의 책, 테이프, 세미나, 인터뷰에서 얻은 교훈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서 그저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초점은 세상의 변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거나 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등 삶에서 변화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은 그저 상상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삶을 창조하고 살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쓰였다. 당신은 이 책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이 직면한 도전의 원인을 다루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중 단어 하나만 바꿔도 삶의 감정 패턴을 즉시 바꿀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주요 관심사와 매일매일의 습관적 행동을 즉시 바꿀 수 있다. 또 습관적 믿음 하나만 바꿔도 행복의 수준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과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의 선물이다. 삶은 우리에게 특권과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해서 이를 갚으라는 책임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